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우선 글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고등학교 친구,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에 정말 우연찮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졌고,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내 인생에 이 사람이 없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렇게 9년이 흘러 저희는 2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 제 20대의 마지막 생일날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30살이 되는 해에 10년 되는 날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웨딩홀 계약, 스드메 계약도 하고 신혼집도 같이 고르고 신혼살림 하나하나 채워놓고 드레스도 입어보고 이것 또한 처음 하는 경험들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가 이상해졌어요. 우울하답니다. 만나도 웃질 않습니다. 쉬고만 싶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남자들은 어깨가 무거워지고 현실의 무게가 두려워지기도 한다던데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지켜봐주면 이해해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이해심을 넘어 서운함이 폭발하게 됩니다. 다 행복하기만 한 결혼 준비가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한 거지? 답답했습니다. 모르겠다, 미안하다, 이런 대답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그가 얘기합니다. 네 성격을 평생 받아줄 자신이 없다고. 네 옆에 있는 나는 항상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네가 나를 너무 만만하게 당연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그런 너의 모습에 계속 상처를 받아왔고 참아왔는데 이젠 자신이 없다고 그만하자고 합니다. 동갑내기 동창이었고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싸우는 날도 많았지만 서로밖에 없었고 프로포즈도 직접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혼집 입주까지 다 한 상태였습니다. 상황 판단도 안 돼서 두렵고 버거웠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 화도 내보고 제발 나 버리지 말라고 울고불고 빌어도 봤습니다. 신혼집 입주로 항상 들떠있던 딸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모든 상황이 무서웠고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 고치겠다. 기회를 달라. 너는 그냥 곁에만 있어라. 내가 다 노력해보겠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떠나라. 안 되더라고요.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꿈에 너희 부모님 나왔어. 코로나 조심해. 억지로나마 접었던 마음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의 친누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겠고 좀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다 고칠 수 있고 대화로 풀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고.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못 놓겠다고. 제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모두 제 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아버님 장례까지 같이 다 치렀습니다. 워낙 가족에게 애틋함이 컸던지라 제가 본인 가족들에게 터놓고 얘기하고 의지하고 가족들이 제 편이 되어주는 걸 보니 내심 마음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노력해보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없지만 노력은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그가 제 곁에 있음에 감사했고 안도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완벽한 갑과 을의 관계가 되었지만 제가 을인 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싶었어요. 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양가 부모님께 다 알려놓고 신혼집까지 입주해놓고 무책임하게 갑자기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성격을 못 받아주겠다고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요? 거의 10년을 연애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때 당시에는 참 이성적인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현실적인 판단보다는 당장 이 사람 없는 제 인생에 너무 겁이 났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했지만 언젠가 다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마음먹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헬스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의 매형이 대표이고 그가 팀장입니다. 당연히 자주 갔습니다.
몇 번 본 카운트에서 일하는 그 여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의 지갑에서 제 명함을 보고 제 번호를 알아내 무례한 줄 알지만 드릴 말씀이 있다. 바람 피웠다. 그와 한 카톡 내용도 캡처해서 보내줍니다. 낯설었어요. 그가 너도 즐겼으면 된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고 모텔을 들락날락거리고 더 놀라운 건 1년을 그렇게 만났답니다. 1년이면 저한테 프로포즈했던 제 생일날도 여자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여자랑 그렇게 잠자리를 하면서 바람을 피우면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프로포즈하고 결혼 준비 해왔더라고요. 결혼해도 그냥 이렇게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 여자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 이제 그만 멈추고 싶어 이렇게라도 터트려야 억지로라도 멈출 것 같아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따져 물었더니 마음이 아니라 몸이 필요했답니다. 숙박한 적은 없고 만날 때마다 한두 시간 즐겼고 모텔비도 다 걔가 냈다고 합니다. 제가 불쌍해서 연락해줬다고 합니다. 제 성격 탓을 하며 파혼을 요구해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던 그 순간 그날에도 그 여자랑 그 모텔을 예약을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정말 끝일 것 같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미 제 정신으로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용서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믿고 네 말만 믿겠다고. 너 마음만 확실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그렇게 하면 미안해서라도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상처를 받았을지 누구보다 가장 저를 잘 아는 그이기에 미안해서라도 더 잘해주고 감싸주고 바보처럼 그걸 기대했나 봅니다. 오히려 저는 정말 누구보다 만만한 사람이 된 걸까요? 여전한 갑과 을의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곧 제 친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부케를 받기로 했었고 당연히 늘 친구들 결혼식에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낯선 여자 파우치가 발견되어 이게 뭐하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 당장 차에서 내려라. 네 친구 결혼식에 나 안 간다. 부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친구 결혼식에 같이 안 가게 된다면 제가 부케를 안 받는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끝내는 게 맞는 걸까 싶어 친구들에게 다 터놓았습니다.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저를 대변하듯 누구보다 저희를 잘 아는 친구들이었기에 진심으로 분노해 주었고 이렇게 끝나면 걔네는 몰래한 로맨스로 끝내버린다. 그럴 순 없다. 왜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상처 준 사람도 상처를 받아야 한다. 분명 성격 차이로 인한 파혼이라고 할 텐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는 안 된다고 발벗고 나서줍니다. 제 친구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혹시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며 모든 걸 알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동네 동창이라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이입니다. 정말 단 한 명도 그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바람핀 여자의 인스타도 알아내 그 여자의 주변인들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상황이다. 진짜 친구라면 무조건적인 친구 입장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달라. 결국 그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센터에 피해주면 가만 안 두겠답니다. 워낙 속내를 털어놓지 않은 진솔한 친구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주변인들에게 소문나자 그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그런 상황에도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 안 될 것 같다고. 해볼 만큼 더 해봐야겠다고. 말려도 제가 안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친구가 울면서 말리더라고요. 진심을 다한 현실적인 조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미쳤는지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만 용기 내준다면 나랑 같이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연애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바람폈던 모습들이 떠올라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저는 의리입니다. 오히려 주워 담을 수 있을 때 수습해야 한다며 저와 함께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것만 너무나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또한 여전히 마음을 못 잡겠다고 대신 노력은 해보겠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그의 친누나도 같이 일하는 미영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바람핀 그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서 그와 같이 일을 했고, 그렇게 저랑 다시 사귀는 동안에도 더 많은 시간을 그 여자와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숨막혔지만 티도 못 냈습니다. 그의 매형은 공과 사다, 자를 명분이 없다. 그의 누나는 미안하다. 곧 그만둘 거다. 내 남편 회사에 내 동생이 다니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 나도 남편한테 면목이 없다. 너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제가 너무 믿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연히 본 그의 폰에 저장된 그 여자의 속옷만 입은 사진. 뭐냐고 따져 물으니 혼자 할 때 보려고 저장했답니다. 참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심지어 처음에 제가 화가 나 전화해서 화냈던 통화 내용까지 녹취를 해 고소 가능한지 고소까지 알아봤더라고요. 고소를 왜 제가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제 친구들이 보냈던 카톡까지 다 고소 관련하여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제 친구들 욕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니한테 잘못했지 니 친구들한테 잘못했냐? 왜 니 친구들이 난리냐? 지들이 한 짓이 쪽팔려서 너랑 연락 못하는 거 아니냐 등등 제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한 그 사람.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며 합리화만 하는 그 사람. 소문이 나서 저한테 더 잘해줄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눈치 보고 살았고 그렇게 숨막히는 몇 달이 또 흐릅니다. 그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결혼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라. 저희 부모님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겠다고 하겠다. 다시 연애 시절로 돌아가 행복하게 연애하다가 다시 결혼 준비하자고 말하고 위약금 다 물고 벌려놨던 것들 다 취소하고 처리한 상태입니다. 올해 6월까지만 바람핀 여자가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반년이 넘도록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를 못했기에 지쳤습니다. 여전히 그는 마음을 못 잡겠다고 하는 상태였기에 더 이상 자신도 없었습니다. 정말 할 건 다 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센터를 그만뒀고 저는 결국 헤어짐을 말했습니다. 잡더라고요. 이젠 그가 손을 내밀겠대요. 힘들게 해서 미안하대요. 더 일찍 제 손을 잡아줄 순 없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니까 더 이상 잡지도 않더라고요. 몇 주가 지나고 우연히 그 여자 인스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촉이 대단합니다. 이름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일하는 헬스장이 2호점을 냈고 그 여자가 그 2호점에 있더라고요. 심지어 셀프로 공사를 하는데 함께합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 전화를 했습니다. 설마 2호점에 불렀냐고 하니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월급도 더 주면서요. 내쳐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끝까지 왜 나를 쓸모없는 사람 만드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렇게 끝나고 몇 주 뒤 제 생일이었습니다. 12시에 딱 맞춰서 생일 축하해 오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뭘까요?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현실이 보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다가도 파혼녀가 된 현실이 바람 펴놓고 제 성격 탓을 하며 제 탓으로 몰아 파혼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적으로 인스타 활동을 하며 보란듯이 그의 센터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그 여자의 모습에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정신 못 차리는 바보 같은 제 모습이 그렇게 만든 걸까요? 거의 7개월간의 지옥 같은 기억이 사실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테고 드디어 정신은 차려지고 있습니다. 제 10년의 세월이 제 전부였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드문드문 생각이 날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아는 누군가가 혹은 그 여자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